안녕하세요. 초코명리 초명입니다. 제가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막힐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상담을 하기 전에 사주를 딱 받아보고 사연을 읽어보는데 이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오늘 그런 사주가 하나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사주는 병신년, 병신월, 개사일, 임술시의 사주입니다. 제가 볼 때 용신하고 희신, 귀신, 구신, 한신을 찾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주, 원국의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지 나머지 것들도 설명이 되거든요. 일지가 사화죠. 사화의 지장간이 무토, 경금, 병화인데 이게 전부 다 정시리즈예요. 정시리즈. 그래서 정제, 정관, 정인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개사일주를 귀명이라고 했습니다. 귀명. 귀한 일주라고 하는 거죠. 천을기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중병화가 연간하고 월간에 투관했잖아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기운은 뭔가요? 화재성이에요. 화재성. 일지가 나와 같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실지한 사주고요. 그런데 월지는 신금인데 금생수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등령한 사주죠. 그런데 눈여겨봐야 되는 게 사화하고 신금이 어때요? 서로 지금 합으로 묶여있다는 거,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기운은 화재성인데 이 개수도 월지, 신금, 임수에 뿌리 내리고 있어서 잘 버티고 있죠. 그리고 옆에 임수까지 껴있습니다. 이 병임충은 한 달이 건너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근데 임수가 여기 신중 임수에 또 뿌리 내리고 있죠. 이 개수는 멀리 진중 개수에도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수하고 화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 사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작가세요. 작가. 우리가 보통 교육업에 종사를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표현한다거나 예술 쪽에 종사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식상을 쓰는 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는 식상이 강하지가 않죠. 심지어 진술충이 멀리 충을 하는데 진중을목이 깨져 있습니다. 을신충이 돼 있고 정계충이 돼 있는데 정계충이 될 때 수하고 화는 원국에 드러나 있잖아요. 신금도 천간에는 없지만 월지 신금이라고 하는 금의 오행을 이 원국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을신충을 할 때 신금은 멀쩡한데 을목이 깨진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식신인데 식신이 아주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직업적으로 작가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아했어요. 보면 제가 화재성이 강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크 맺는 힘이죠. 관계망. 만약 이분이 화재성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분이 제가 작가라고 했잖아요. 글을 쓸 때 등장인물이 많아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산맥이나 아리랑이나 이런 대하장편 소설을 보면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강원 스님은 재성을 잘 써야 되는 사람이 재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입체적으로 조명해보라는 뜻에서 대하소설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유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비견 겁재가 강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분이 화재성이 강한 분답게 작품 활동을 하는데, 글을 쓰는데 그 작품 안에 등장인물이 100명 이상 등장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그런 작품을 쓰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는, 명리학적으로는 식상이 강해야 글을 쓴다거나 할 때 유리한데 화재성을 가지고도 글을 쓰는 분이라고 보였어요. 근데 화재성 같은 경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정제의 장점입니다. 정제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편제는 공간에 대한 감각이 있고요. 그래서 편제를 지도라고 한다고 하면 정제는 내가 딱 정해둔 시간 안에 나를 맞춰서 착착착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정제가 강한 분은 꾸준함이 있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계속 내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도 되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요. 그리고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알뜰하게 차곡차곡 모으는 힘이 강합니다. 저축을 한다거나 시간 계획을 세울 때 유리하겠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것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뜻하는데, 저는 사람마다 인간관계 총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제가 그게 좀 넓고 정제는 그렇게까지 편제만큼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운에 따라서 화재성의 기운이 너무 강해질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구설수에 휩싸인다거나 관계에 장애를 겪는다거나 그런 손실을 입는 기운이 좀 강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소송에 휘말린다거나 사람들과의 어떤 구설수에 휩싸인다거나
관계망의 그 손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운 점을 겪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이분의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게 화재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화재성이 너무 많이 넘치면 이 사주의 균형이 오른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용의기관신을 잡을 때 용신은 수일간을 지켜야 된다는 뜻에서 수비겁으로 봤고, 희신은 금인성으로 봤습니다. 기신은 토관성인데 얘는 조토가 되겠고요. 구신은 화재성으로 봤고, 한신은 저는 목식상으로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목식상을 바탕으로 화재성을 키우는 사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직업이 작가시다 보니까요. 잠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재성이 강한 분들, 특히 정제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음간일 때 남들에게 좀 더 많이 베푸셔야 돼요. 편재가 강하면 남들에게 막 많이 크게 쏘고 내가 또 그걸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제가 강하면 그런 게 좀 약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베풀어야 될 때 충분히 베풀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약간 아쉬운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주에서 정제가 특히 강한 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음간이신 분들은 남들에게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수하고 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운이 유리하게 흐른다란 이야기가 되고, 토하고 화가 들어오면은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란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기신운이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사주에서 기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걸 직업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사주에서는 발달오행으로 직업을 잡는 경우가 있고 용신오행으로 직업을 잡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원국에 있는 화가 저는 잘못하면 금방 꺼질 수도 있는 사주로 봤습니다. 예를 들면 신자진으로 운이 와서 지지가 그냥 물바다가 돼버리거나, 그러면 발을 딛고 있는 이 사화 또한 꺼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아니면 신금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병화가 빛을 잃어버리면 이것 또한 사주의 균형이 기신이라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몇 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이주일 선생님의 사주입니다. 금일간이다 보니까 금일간인데요, 보면 수하고 화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잘 맞아요. 그런데 이주일 선생님이 돌아가셨던 때가 계사대운에서 임오년이었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사회충이 돼서 해수가 흔들리죠. 그러면 이 임수의 뿌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임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정임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정계충 때문에 정임합이 제대로 성립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지에 화가 너무 가득 들어오다 보니까 수하고 화의 균형이 잘 맞았었는데 화로 치우쳐지다 보니까 금이 극을 당하죠. 금오행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폐나 대장이나 항문이나 호흡기 이런 계통을 뜻하잖아요, 건강적으로. 근데 이주일 선생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사주가 이러니까 금이 극을 당해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화의 기운이 강해지니까 최소한 5년 전부터는 담배를 끊으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주 하나만 더 볼게요. 용의기관신을 떠나서 이분은 편제를 너무너무 잘 쓰신 분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50억 이상 버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편제를 잘 쓰는 분이었는데 이 병화가 임목 안에도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이것도 균형이 묘하게 맞아요. 그런데 신미대운에서 신축년 때 이 병화가 어떻게 됐죠? 신금하고 만나가지고 거의 기운을 뺏기죠. 이때 심장마비도 오고 뇌경색도 오고 해가지고 3번이나 응급실을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의기관신 우리가 잡잖아요. 내 사주에서 넘치는 기운이 있으면 그걸 덜어줘야 됩니다. 부족한 기운이 있으면 그걸 채워줘야 돼요. 내 사주에 넘치는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대운하고 세운이 이 기운을 완전히 그냥 꺼트려버리거나 하면은 내 사주에서 넘치는 기운이라서 나한테 불리하고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운에 따라서 이 기운이 꺼져버린다면 이것 또한 나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신축대운에서 병신세운 때 엄청나게 큰 송사에 휘말리셨대요. 근데 이때 신금은 사신합이 되면서 역시 사화가 원국에 있는 신금하고 묶여 있었는데 병화의 기반이 제대로 되어주지 못한다고 봤어요. 게다가 이 병화는 신금하고 묶여서 수로 바뀌죠. 근데 이 신금이 저는 좀 병화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간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있어요. 병화가 신금하고 원국에서 묶여있죠. 근데 이 병화가 엄청나게 귀한 용신급의 역할을 하는 희신입니다. 이 사주의 용신은 토거든요. 지지가 다 목이라서 토가 극을 당해요.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을 잘 챙겨야 되는 사주인데 이 사주가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병신대운에서 병호세운입니다. 원국에 있는 신금은 간지 하나예요. 근데 연간
시간, 대운 천간, 세운 천간에 병화까지 치면은 4대 1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화 입장에서는 신금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쟁합이 되거나 하면 분명히 쟁합의 그 힘이 약해져요. 1대1로 합을 하는 것보다 쟁합이 되면 더 약해집니다. 오른쪽 왼쪽에서 야 너 일로와 절로 가면 안 돼라고 땡기면 이게 어디로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운하고 세운에서 오는 간지만큼은 쟁합의 영향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간지적인 속성을 봤을 때 강할 수도 있다고 봐요. 병화 입장에서 신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는 병신대운, 병신년의 건강을 참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주에서 대운하고 세운의 느낌이 저한테는 딱 병화가 묶이는 느낌이었어요. 이때부터 엄청나게 힘든 송사가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어떤 그림이었냐면요. 이 사주에서 병화가 신금하고 묶였을 때 이분이 화간지에 대한 힘을 원국에서 잃게 되다 보니까 화과 관련된 질환 때문에 응급실에 여러 번 갔다고 했었잖아요. 혈관질환, 심장마비 이런 쪽이죠. 뇌경색 등등.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수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고 화가 기운을 잃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장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정신건강입니다. 공황장애나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거예요. 그런데 화의 기운도 잃다 보니까 심각해지면 저는 뇌경색이나 심장마비나 이런 것도 올 수 있는 그런 운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귀신은 내 사주에서 넘치는 기운이 귀신이 되겠죠. 그런데 대운하고 세운이 이 귀신의 힘을 완전히 꺼트려버리면 그것 또한 아주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의 대운을 보면 지금 1대운으로 들어오잖아요. 1대운이 정유, 11대운이 무술, 21대운이 기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사실 제가 이분의 사주를 보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이유는 대운 세수 때문입니다. 제가 쓰는 만세력이 철공소 만세력이거든요. 철공소 만세력. 근데 철공소 만세력이 그 대운 세수가 딱 구해지면 절삭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대운 세수가 9년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제 대운 세수가 9죠. 그런데 이거를 원래 정확히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9.3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9.7이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3.5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보통 9.3이라고 하면 소수점 이하는 없는 걸로 쳐서 대다수의 만세력에서는 대운 세수를 9로 볼 겁니다. 그리고 9.7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대다수 만세력에서는 이거를 10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할 때 대운세수가 1인분들 상담하는 게 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만세력을 봤을 때 대운세수가 9인 경우도 있고 10인 경우도 있고 1인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설공소 만세력에서는 대운세수가 1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세부터 10세까지는 정유대운으로 왔던 거죠. 그런데 그 하늘 도마뱀 만세력 이거는 9대운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9살 때부터 정유가 온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만세력 천을귀인 이거는 또 10대운으로 옵니다. 만세력 천을귀인에서는 10세부터 정유로 와요. 대운이 거의 9년 10년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쓰는 만세력에 따라서 고작 1년 차이가 나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차이가 안 나면 제일 편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무려 거의 10년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과연 이거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원래는 대운보다 세운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20대 중반 해수가 들어오는 소운부터 30대 중반까지가 너무너무 잘 풀리는 시기였대요. 이제 작가라고 해서 글을 딱 쓰셨는데 이게 말 그대로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은 본인의 명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답니다. 제가 아까 이분의 용신을 잡을 때 수 비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용신이라고 했는데 수가 들어오면 유리합니다. 그런데 신자진으로 돼서 지지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화는 안 그래도 신금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수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애인데 신자진으로 수국으로 확 바뀌어버리면 사화까지도 병화의 뿌리가 제대로 되어줄 수 없다고 봤어요. 게다가 임수는 병화하고 지금 충돌하잖아요. 근데 개수는 병화를 너무너무 잘 괴롭히는 존재죠. 이 전체가 다 수로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병화가 태양인데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대운이 워낙 극과 극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운별로 끊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상담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이분이 다른 데 갔을 때는 다 10대운으로 상담을 받았었는데 저한테는 1대운으로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10대운으로도 보고 1대운으로도 끊어가지고 세운에 맞춰서 해석을 해드렸거든요.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맞다고 확신은 못한다. 하지만 오늘 선생님 말씀과 그동안 살아왔던 세운을 대입을 해봤을 때 1대운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선생님도 맞춰봤을 때 그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받아들이셨거든요. 이 해수 같은 경우는 이분이 정확히 20대 중반부터
글을 쓴 게 너무너무 잘 풀렸는데 해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사회충을 하죠. 그러면 사화가 원래 신금하고 원국에서 묶여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는 사회충이 되면서 병화의 뿌리가 제대로 되어주는 겁니다. 이런 충은 반개화되는 충인 거죠. 합의돼가지고 자기의 힘이 무력화됐을 때 충이 와서 이걸 풀어주면 너무나 반갑겠죠. 그래서 이때는 해수가 들어오면서 사화가 풀리고 수하고 화의 균형이 너무너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너무너무 잘 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화가 기구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정치적인 걸 너무너무 잘 쓰면서 꾸준히 글을 계속 쓰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경자대운 때 특히 자수소원에 들어가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계셨는데 보시면 겁재가 자중 임수에 뿌리 내리고 있고 심지어 겁재는 진중 개수에도 뿌리 내리고 있는 애거든요. 게다가 금생수가 되죠. 그리고 또 신자진호로 역시 수의 기운이 너무 확 강해집니다. 수국이 완벽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누가 봐도 너무너무 안정적인 그리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직업을 과감하게 딱 던지세요. 비견 겁재가 있잖아요. 근데 겁재는 비견하고 똑같이 독립심을 뜻하지만 투쟁력을 더 강하게 의미하기도 해요. 기존에 없던 질서를 내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보통 신약한 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겁재가 강해질 때 회사를 그만두세요. 자기 사업하겠다고. 그리고 신약한 분들이 겁재가 강해질 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았을 경우에 결혼을 해서 독립적으로 나만의 삶을 꾸려보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딱 이때 너무너무 안정적인 직업을 그만두고 계속 글을 쓰시겠다고 나왔거든요. 이 개수가 임수를 만났을 때 특히 겁재운이 강해졌을 때 자기 내면의 욕망이 너무너무 커질 때가 있어요. 임수라고 하면은 보통 물상으로 호수나 강을 뜻하잖아요. 근데 나는 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다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때 선택을 하셨던 게 본인은 조금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후회를 좀 하시더라고요. 대운도 신금이 좀 강해졌는데 이때도 병화의 기운을 좀 많이 잃게 하잖아요. 송사가 또 병신년부터 시작을 했고 실은 이분 같은 경우 10대운으로 해석을 해도 얼추 들어맞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분이 연도별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1대운으로 해석하는 게 한 7대3이나 6대4 정도로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사신 3명이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보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다행히 대운 때문에 제가 걱정도 됐었고 이분이 식상이 사주에서 거의 무력한데도 불구하고 작가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서 잘 해석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명리적으로 조언을 잘 드려서 이 선생님께서도 올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딱 계획이 섰다고 하셔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내 사주에서 내가 귀신이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내 사주가 배렸어, 이것 때문에 사주가 치우쳤어, 난 이것 때문에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와서 귀신이 강해진다고 하면 와, 나 큰일 났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많이 있다 보니까 과다한 경우가 있겠고요. 사주 원국의 구조에 따라서는 발달된 경우가 있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수하고 화의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고 보기보다는 발달된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용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에게 용신은 수죠. 화가 약간 더 강하니까요. 그런데 수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이 귀신의 뿌리를 아예 송두리째 뽑아버리거나 했을 때 건강적인 부분이든 십성적인 부분이든 육신적인 부분이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재성이 아버님이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조금 몸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실은 잘 들어맞진 않아요. 뭐 한 50%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주를 공부하고 계신 분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조건 용신이라고 해서 좋다, 귀신이라고 해서 안 좋다라는 관점을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주를 하나 들고 와서 짧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분이 인사신 사명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엄청 많이 드렸거든요. 왜냐면 다음 대운에서도 소원이 또 인목으로 들어오니까 인사신이 강해지잖아요. 제가 인사신 사명에 대한 영상은 이미 강의식으로 만들어서 잘 올리긴 했는데 실제 사주에서 인사신 사명에 대운이나 세운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는 사주를 가지고 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